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표집 얘기까지 했었어요. 표집.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 일부를 끄집어내서 연구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끄집어낸 표본이 이 전체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속성을 나타내는 값을 통계학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수 또는 모치수 또는 모수치라고 했죠. 시험에는 모수로도 출제됐고 모치수라고도 출제됐고 모수치라고도 출제됐었어요. 그것과 그다음에 실제로 내가 표본을 끄집어내서 그 표본의 대표값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통계치라 그랬습니다. 그 둘 사이의 차이값. 그걸 우린 표집 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집 오차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 뭘 뜻하는 거죠? 표집 오차가 크다는 얘기는 그렇죠. 표집 오차가 크다는 얘기는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이해됐나요? 자, 보십시다. 오차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오차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표집 오차. 자, 시험에는 표집 오차라고도 얘기 나오는데 표본 오차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샘플링이라는 말을 우리 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표본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표집이라고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표집 오차, 비표집 오차가 있다. 자, 시험에 꼭 나옵니다. 지금 19, 20, 21에 안 빠지고 출제가 됐어요. 자, 보면 표집 오차는 통계치 마이너스 모수치 또는 모수치에서 통계치를 빼도 돼요. 그냥 그 차이라는 거야. 차이. 이게 표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다. 표본의 어디? 선정 과정. 그러니까 표본을 끄집어내는데 이 표본이 끄집어내지는 표본들이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 봤더니 전수조사에서는 표집 오차가 발생해야 안 발생해요? 발생할 수 없겠지. 왜? 전수조사는 뭐가 없으니까. 통계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전수조사는 뭐만 존재합니까? 모수치만 존재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특징들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미안한데 그냥 외워야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왜 그러면 통계학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예, 알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계학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통계학 제 강의가 있어요. 예,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6개월 과정이라서 시험 다 끝날 수 있어요. 그거 공부하시면. 그래서 신뢰 수준이 높으면 표집 오차는 증가한다. 다시 뭐라고요? 공식처럼 기억해야 돼. 쉽게 얘기한다면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정해요. 표집을 하는 연구자가 자신이 신뢰 수준을 정해요. 우리 TV에서 보면 대통령 지지율 이런 거 할 때 신뢰 수준 93%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93% 또는 뭐 95% 많을 땐 97% 이렇게 신뢰 수준을 연구자가 정해요. 신뢰 수준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좀 다르게 얘기한다면 스스로 오차를 크게 만들어내는 거야.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뭐가 된다고? 표집 오차는 증가한다. 이렇게만 그냥 공식처럼 기억. 알겠죠? 자, 표집 오차가 작을수록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도인 무슨 도? 정확도는 높아진다. 정확도. 그걸 정확도로 하래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확률 표집에서만 표집 오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 공부해 봤지만 자, 확률 표집 종류가 몇 개 있었어요? 4개. 단순 무작위 표집, 층화 표집, 층화 전에 개통 표집, 다른 말로 체계적 표집이라 그랬죠. 세 번째가 층화 표집, 네 번째가 집락 표집.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기억들 나세요? 4가지. 자, 그런데 우리 뭐 배우셨냐면 이 4가지 표집 중에서 표집 오차를 가장 줄일 수 있는 표집이 뭐라 그랬습니까? 층화 표집이라 그랬죠. 층화 표집. 이해됐나요? 확률 표집처럼 이 표집 중에 단순 무작위 행위를 하는 표집에서만 뭐가 생긴다? 표집 오차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비확률 표집 종류가 4개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임의 표집, 유의 표집, 할당 표집, 눈덩이 표집. 얘네들은 표집 오차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쓴다. 기억해 두시고. 자,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자 보면
이질적 집단보다 동질적 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표집 오차가 작아진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행하는 표집이 뭐라 그러죠? 층화 표집이죠. 층화 표집. 층화 표집. 동일한 집단, 이게 하위 집단, 우리 스트라타라 그랬잖아요. 그죠? 동질적 속성을 갖고 있는 하위 집단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표집하는 것이 이질적인 집단들 막 섞어놓은 거야. 그게 뭐였지? 집락 표집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 표집 중에서 이 집락 표집이 어떻게 표집 오차가 제일 크게 발생한다 그랬어요. 즉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집락이. 그러니까 요거 속성 이용한 게 바로 무슨 표집이라고요? 층화 기억해 두시고,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집 오차는 감소하며 모수와 통계치의 유사성이 커진다. 무슨 말인지 돼요?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표본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의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정했었을 때 내가 A 초등학교에 1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인식도 조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100명을 표집하느냐, 그럼 100명이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죠. 200명을 표집하느냐. 자, 이 표본의 크기, 즉 표집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모집단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모집단의 속성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표집 오차가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집 오차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아이고, 맨날 시험에 나오죠. 여기 보면 뭐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모수와 통계치의 유사성이 커진다. 모수는 뭐죠, 여러분? 모집단의 속성이고, 통계치는 표본의 속성이니까 유사성이 커진다는 소리 뭐예요? 서로 같아진다.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같은 얘기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 좀 정리해 두시고, 자, 비표집 오차라는 게 있어요. 비표집 오차는 이것도 보시면 표집 과정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다. 표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걸 이제 표집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이제 통계학적으로 산술화 시킬 때 발생하는 오차들이에요. 일종의 실수라 그랬습니다. 실수. 뭐라고요, 여러분? 실수. 그래서 조사 설계상의 오류, 무응답, 연구자의 착오나 편견, 이게 전부 실수들이죠. 그러니까 연구자가 한 실수, 그 다음에 자, 응답자가 한 실수. 이해됐죠? 자, 이런 것들인데 얘는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 모두에서 발생한다. 어디하고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표본조사, 전수조사.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실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봅시다. 비표집 오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기 잘 보세요. 표집 오차 같은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집 오차가 어떻게 되지? 줄어들어. 그런데 비표집 오차 같은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추출을 하면 실수가 많아지겠죠.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표집 오차는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감소되어지는데. 됐죠? 근데 비표집 오차는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킬수록 오히려 늘어납니다. 비표집 오차가. 그러니까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비표집 오차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무슨 오차가 세지지? 비표집 오차가 어마어마한 거야. 예를 들자면 우리 뭐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뭐 국민들 몇 천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다는 것이 투표한다는 거야. 국민들의 의견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표본의 크기를 갖고 있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전수조사죠, 그건요. 유권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럴 경우는 뭐가 극대화되어져요? 비표집 오차가 늘어나는 겁니다. 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머릿속에, 자, 표본조사에서는 표집 오차, 비표집 오차 두 가지 다 발생한다. 됐죠? 그런데 표본조사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크게 발생한다? 표본조사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무슨 오차가 증가하지? 비표집 오차 증가하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늘어나면 무조건 비표집 오차는 증가하는 거예요. 실수 늘어나는 거니까. 이해됐죠? 반면에 표집 오차는 어떻게 되죠?
줄어드는 거야. 됐죠? 됐죠,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되셨죠? 근데 전수조사는 표지보차 발생한다, 안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죠. 왜? 표본이 없으니까. 근데 전수조사는 그럼 무슨 오차는 발생한다? 비표지 오차는 발생한다. 전수조사를 할 때 모집단의 크기가 크면 비표지 오차는 커지는 거야. 그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표지보차, 비표지보차의 관계.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지보차는 감소하지만 비표지보차는 증가한다. 이해되셨죠? 이건 표본조사에서만 쓰는 용어죠.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표지보차는 증가하지만 비표지보차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시험은 이걸로만 나와요. 자, 최소한의 용어는 그냥 공식처럼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최소한의 표본의 크기는 표지보차의 신뢰도 구간 범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그냥 공식처럼 기억해야 돼. 이 신뢰도라는 얘기는 이건 지금 우리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다.